보자. 위치 벡터. 이거 좀 켜. 덥지? 위치 벡터. 아까 위치 벡터에서 이제 성질. 위치 벡터를 표현을 할 때 내가 A, B를 표현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를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항상 좀 말을 하거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얘 더하기 얘야. 그렇게 되다 보면 OA였던 방향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얘는 플러스 B가 되니까 얘는 마 A 뿔 B가 되는 거라서 앞으로 벡터를 보면 위치 벡터는 얘 빼기 얘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위치 벡터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얘는 B 빼기 A, 얘는 C 빼기 B를 2배 했습니다. 더해주면 되고 화살표 다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일게. B 빼기 A 플러스 2C 빼기 2B 해주면 마 B 마 A 뿔 2C 해주면 돼요. 화살표 싹 다 붙여주고 내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벡터랑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는데 내가 A, B라는 벡터를 뭐 2대 3으로 내분하는 요걸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내분이 공식이 있어. 둘이 더한 것분에 만약에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하잖아? 그럼 2 더하기 3분의 얘를 절로 곱해주고 3을 1로 곱해줘야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2B 더하기 3A 이렇게 표현할 거야. 예시를 좀 보여줄게. 여기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세요 라고 하면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요게 필요한 거다. 그럼 요 벡터가 A, 요 벡터가 B가 될 거라서 2대 1이면 위에다가 2대 1 이렇게 써놓고 둘이 더한 것분에 얘는 절로 곱해지고 얘는 1로 곱해지고 해서 더해주면 돼. 외부는 말이지 가운데가 빼기로만 바뀌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분 공식을 외우고 가운데 거 여기 2 빼기 1분의 2B 빼기 A 이렇게 해서 외워.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쉬워. 그냥 싹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돼. 근데 X좌표, Y좌표가 다 있는 문제면 각각 해서 나누기 3 하면 되거든.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워도 되니까 됐고 보이시오는 안 나올 거고. 넘기자. 성분이라고 해서 크기 하나당을 1로 둔 애를 성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앞에 E1, E2 이런 애들을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데 여기 O, E1, E, -E, E2 이러면 성분은 5, -2 그냥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 -2라는 좌표가 있는데 얘를 성분으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면 5, E1 같고요. -2만큼 E2 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 성분은 B는 여기 0 없거든. 그러니까 0,4 이렇게 해주면 이게 성분. 2번 요거 해봐. 이제 크기 구하라 라고 해주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해주면 그게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고. 4번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구하세요 하면 이거 크기 구하라는 뜻인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넘기자. 벡터의 연산이라 뭐 더하기 빼기 하라는 건데 안 할게. 요거 해보면 A한테 K배 해달래. 이거 K, 이거 K. B한테 L배 해달래. B한테 L, L. 그러면 2K 더하기 3L 마 K 플러스 2L 얘를 0,7 꼴로 나타내달라 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7이다 해가지고 K랑 L 찾아서
여기랑 여기에 쏙쏙 넣어달라는 이야기. 끝. 6번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벡터 3개가 나왔을 때 A라는 벡터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는 건 이 벡터랑 동일하거든? 가로로 2, 세로로 1만큼 간 거니까 A의 성분은 얘야. B의 성분은 위로 0하고 2 이렇게 했는데 이게 B의 성분이고, C의 성분도 찾아. 여기로 얼마? 여기로 얼마?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달래. 방금 문제랑 똑같았지, 그치? 7번 시작.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라고 했으면 이거 B 빼기 A로 표현하기로 했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 그럼 빼기 1 빼기 1, 2 빼기 1 이렇게 하고 크기를 구하세요 했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1의 제곱 1. 그래서 루트 5가 크기입니다. 어렵지 않지? 넘어가자. 누구야? 증명하라. 안 할게. 내적.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곱하기를 배우면 뭐 2 곱하기 아니 뭐 코사인 법칙이 뭐야?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b 코사인 a야 뭐 이렇게 외운 것처럼 내적이라는 관계도 그냥 약속이야.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 a 벡터와 이 b 벡터를 내적하세요 라고 하면 내적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 A 크기, B 크기, 코사인 그 중간에 끼인 각을 곱한 이 과정을 그냥 내적이라고 얘기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말이지. 넘어가자. A 크기 3, B 크기 4인 애가 각도가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 내적을 해봐라 라고 하면 A 크기, B 크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기인가 계산해주면 그냥 답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거 AB랑 AC를 내적하래. AB랑 AC랑 내적하래. 그럼 얘 크기 곱하고 코사인 기인가 를 계산해서 값을 구해주면 정답이야. 2번 시작. 아까처럼 A와 B의 크기가 나오면 내적의 공식이 A 크기, B 크기 둘 사이의 끼인 각이었는데 좌표가 나오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한 게 내적이야. X1, X2랑 Y1, Y2 곱해서 더한 게 내적이야. 그래서 0 더하기 3 해서 내적값은 3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주면 돼.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벡터를 제곱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벡터의 크기의 제곱 2a, b 할 때 a랑 b를 그냥 곱해버리면 이건 우리가 실수해서 곱하기 때문에 이걸 내적으로 꼭 바꿔줘야 돼. 그리고 b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절대값이 생긴 아이의 벡터의 제곱의 방법이다. 그래서 가운데를 곱하기 역할처럼 보이는 이 내적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일 때도 여기 가운데 내적 들어가면 되는 거고, 곱하기, 벡터는 곱하기라기보다 이렇게 내적을 통해서 표현을 하거든.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예제 3번 해보자 그럼. 예제 3번 됐거네. 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냥은 당장 구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양변을 제곱해. 그러면 A 크기의 제곱 4A 내적 B 플러스 B 크기의 제곱. 그러면 얘 크기는 요거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1, 4 곱하기 A 내적 B는 둘이 곱하고 코사인 끼인가 해서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을 넣은 5 더하기 루트 3. 5 더하기 4 루트 3이네. 그래서 틀린다.
아, 여기 4b제곱이구나. 4. 미안해. 나 코사인 62분의 1이었어. 여기서 계산해서 나온 값을 내가 마음대로 제곱을 했잖아. 그럼 다시 루트 씌워줘야 돼. 그래서 답. 5번, 6번 해줘. 4a제곱 428 마이너스 4a 내적 b b제곱 플러스 3. 그럼 11 빼기 4 2루트 3 끼인각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11 빼기 12 다시 얘를 제곱하면 4a 제곱 4a 내적 b b제곱 2인 4가 16 빼기 4 2루트 3 2분의 루트 3 b제곱 3 19 찾았어? 응. 19 빼기 12 가운데 가가 여기 내적 안 넣나? 곱하기만 했으면 안 돼. 그러면 얘를 제곱해봐야 알겠지. 제곱한 것은 중간에 1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 있잖아. 우리가 A 내적 B는 A 크기, B 크기, 코사인 끼인 각인데 이루는 가계 크기 구하라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럼 내적부터 해보자. 좌표의 내적은 둘이 곱하고 더하기 둘이 곱하고 하면 된다고 했고 A 크기는 루트 3 더하기 1 B 크기는 루트 1 코사인 세타 해주면 계산했을 때 2니까 2분의 1이 코사인 세타고 세타는 60도입니다 해주면 돼요. 시작. 자 그러면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공식을 A 내적 B분의 아니지 A 크기 B 크기 분의 A 내적 B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거든. 공식처럼. 그럼 크기 구해볼게. 크기 1, 1은 1, 3 크기 3 더하기 1 그러면 4분의 내적하면 마루트 3 내적하면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4분의 마이너스 2루트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와. 코사인은 언제 음수냐면 말이지 2, 4분면에 있을 때 음수야.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나올 때는 아니지 미안해.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구나. 그럼 1대 루트 3대 2라는 얘기니까 길이가 여기가 1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30도겠지? 그러면 150도가 한 거야. 150도가 정답입니다. 제곱해주면 4는 a제곱 빼기 2a 내적 b 플러스 b제곱 이런 느낌인데 얘 제곱해주면 4 얘 제곱해주면 9 이 a 내적 b만 안 나왔네. 그러면 a 내적 b가 2분의 9여야 되는데 얘는 a 크기 b 크기 코사인 끼인각이 2분의 9예요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4분의 3이 답이야. 자, 두 벡터 A랑 B가 있는데 서로 수직이래. 아까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서로 수직이잖아? 그러면 A 크기, B 크기 만약 서로 내적을 해보면 A 크기, B 크기,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사인 90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0이야. 0. 아, 내적하면 0 되는 관계가 수직이구나. 그래서 외워야 돼. 수직은 내적했을 때 10 더하기 4x 했을 때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라고 구할 수 있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하게 되잖아? 서로 평행하게 되면 아가 요거 3배 됐지? 그럼 요것도 사실 3배 되면 돼. 그러니까 얘 0이면 돼서 x는 마사 이렇게 찾아도 되기는 하는데 잠깐만 평행에서 뭘 하는 거지? 평행은 원래 내적했을 때 크기 코사인 끼인각에서 그 끼인각이 180도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18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뿔마 1이 될 거다. 그러니까 A랑 B랑 그냥 곱해 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벡터 두 개가 평행하면 서로 K 배했을 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0이에요로 맞춰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9번에 이 x는 마사면 됩니다. 이해가? 그 다음 벡터 얘랑은 수직인데 크기가 루트 5인 벡터 b를 찾아달래. 그러면 내가 벡터 b를 m, n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2,1이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2m 더하기 1n 이렇게 내적하면 0이 하나 나와야 돼. 또 하나 크기가 루트 5라고 했으니까 크기 공식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루트 5예요 해서 둘이 연립해주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해보자. 아니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수직이고 때문에 내적했을 때 0이다. 1x 루트 3n 1x 더하기 루트 3y 요식 내가 예쁘게 정리하잖아? 양변에 15를 곱하면 3x 플러스 3은 5y 마이너스 20 5y는 마이너스 3 아니야 3x 플러스 23 y는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23이라는 식이 딱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4 지난다? 마일 넣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마3 뿔 23 해주면 마사 딱 나오지. 아니 뿔4. 마사 나오나? 마일 내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방향 벡터가 5분의 3이다라는 이 방향 벡터의 의미는 말이지. 5만큼 가고 3만큼 간 이 위치, 이 방향으로 가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5분의 3이 사실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직선방정식이긴 한데 그 모양을 이제 어떻게 벡터로 표현하냐면 지난다고 하는 점 있지. 그건 이렇게 보호를 반대로 넣고 얘도 y 빼기 4로 넣고 이 밑에 기울기 하나를 5, 3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바로 직선방정식 바로 만드는 방법이야. 방향 벡터가 기울기거든? x 밑에 넣어줘.
그 다음에 x마 어쩌고 y마 어쩌고를 좌표로 넣어주면 그게 바로 방향 벡터와 점으로 만든 직선 방정식입니다. 할 수 있어. 그럼 바로 1, 2번 해봐. 이렇게. 자, 방향 벡터가 3,0이다 라는 건 3,0 이렇단 얘기거든? 그러면 y축에 x축에 평행하지. 내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인데 5,6을 지난데 5,6을 지나면 내가 이 직선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y는 6 이렇게 읽잖아. y는 6입니다 해주면 돼. 7,5를 지난데 7,5라는 점을 지나는데 방향 벡터가 0,4래. 0하고 4?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네. 그러면 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읽어주면 돼서 x는 7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좀 더. 그럼 2번 해보자. 좀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할 거야. 방향 벡터는 u라고 표현을 하는데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사실 그게 기울기잖아? x끼리 빼, y끼리 빼. 이걸 이제 방향 벡터로 두고 둘 중에 아무 점이나 갖다 할 때 x 빼기 얘, x, y 빼기 얘. 이래 해도 괜찮고 얘를 갖다 넣어도 괜찮고. 2번. 이제는 법선 벡터라고 해서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데 법선 벡터라는 건 수직 관계에 있는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불러. 아까는 내가 그 방향을 알려줬다면 그 방향과 반대로 있는 애를 법선 벡터라고 부르겠다고. 법선 벡터가 나오는 식을 구하는 방법은 자, 마일, 4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5,3인 애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번엔 밑에 깔지 않아. 앞에 깔을 거야. 는 0 해줄 건데 x 플러스 1로 y 마이너스 4로 해주면 답이에요. 사실 여기다가 어려울 게 없는 게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해. 알았지? 자 4번. 그렇지. 밑에도. 얘는 지금 x 앞에 y 앞에 뒀으니까 얘가 법선 벡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2하고 3을 법선 벡터로 갖는 애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 두고 x 빼기 5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아. 잘 모르겠으면 이거 y는 으로 붙이면 마이너스 3분의 2x거든. 이거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2가 방향 벡터구나. 그럼 방향 벡터 풀듯이 풀어도 이해가 되기는 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x식 있는 거 밑에 있는 3, y 거 밑에 있는 애, 얘가 1이 방향 벡터구나. L의 방향 벡터는 3,1이야. 얘의 방향 벡터는 1,2야. U2는 1,2. 그랬을 때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 각 크기가 나왔던 건 내적에서 등장했거든. A 내적 B는 A 크기, B 크기, 코사인 B인가. 좌표의 내적은 곱해 크기 루트 10 루트 5 코사인 B인가를 통해서 코사인을 찾아주면 각을 찾을 수 있어요. 6번 하자. 다음 두 직선이 수직일 때랑 평행할 때 해달래. 수직이라는 건 이 3,2a-1이라는 애랑 여기 2,-1이라는 애랑 내적했을 때 0이면 수직이겠지. 이거 이해해?
얘도 방향 벡터거든? 3,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걔네들이 수직이려면 수직은 내적했을 때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내적하면 3이 6, 이렇게 내적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 0이다. 2a는 7이다. a는 2분의 7이다 할 수 있고요. 평행하다 그러면 얘한테 k배했을 때 얘와 동일해져야 돼. 그러면 k가 2분의 3이면 되겠다. 이렇게 곱해주면 a 빼기 2분의 3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도록 a는 2분의 1 해서 구할 수도 있어. 이거 조금 여러가지 내용이 짬뽕됐거든? 기억해. 넘어가자. 아까 벡터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건데 중심 벡터가 C고 중심이 벡터 C의 종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 위의 점에 위치 벡터를 P라고 할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그 위에 뭐냐면 자, P와 C라는 아이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거든?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점을 다 찍어볼게. 거리가 2인 점 여기 여기 아 원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길이의 차이가 항상 r이 되면 그게 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양변 제곱해봐서 똑같은 거 근데 벡터에서는 제곱이라고 안 하고 곱하기를 내적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내적했을 때 반지름 제곱 나오면 원에 대한 식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중심이 벡터 C의 종점이고 C 뭐 이런 느낌이래. 그리고 원 위의 점 P 그럼 얘네들의 크기가 항상 6인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P-C의 제곱은 36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아니면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던지. 벡터니까 내적. 이렇게 끝. 그래서 이제 9번 같은 걸 보면 아 길이가 항상 차이가 4라고? 이거 중심 반지름 길이가 4짜리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파악하면 되고 똑같은 거 둘이 내적해놨는데 25라고? 아, 반지름이 25짜리인 원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아니다. 이건 둘이 똑같이 곱해놨구나. 25야.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구나. 알 수 있고. 1,3이랑 5,3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한쪽은 1,3, 한쪽은 5,4. 사실 이거 다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객관식이니까 둘의 중간 찾아. 5와 1의 중간 2, 3과 3의 중간 3.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중심이 2,3인 직선. 아니 1. x-2의 제곱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여기의 크기는 루트 x 빼기 x의 제곱 y 빼기 y 제곱. 그래서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다. 10번 하자. 여기 관계는 별로 뭐 직선이 뭐 서로 평행하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라서 별로 아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 아까 평면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평면이 만들어지냐면 점 세 개가 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평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점이 3개일 때.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그럼 이렇게 평면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또 이렇게 생긴 평면 만들어질 수 있고 직선 2개가 평행할 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긴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평면의 조건이야.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 ABD, ABD. 이렇게 생긴 평면 만들 수 있네.
AB와 점 C 이렇게 생긴 평면 만들 수 있고 AB와 CD AB와 CD 얘네 만나니? 이렇게 생긴 애랑 이거거든? 만들 수 없어. 이런 거 앞으로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평면을 만들 수 없어. BC와 DE BC와 DE 서로 평행하니까 이런 평면 만들 수 있겠지. 2번 이 낸 점 중에서 세 점에 의해 결정되는 평면은 모두 몇 개입니까? 우선 바닥에 하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하나랑 밑에 거 두 개를 선택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평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총 4개가 되겠죠. 이번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서로 만나는 관계 평행한 관계 이거는 한 평면 위에 있는데 이렇게 꼬인 위치 있지 아까 요런 꼬인 위치 요거는 평면 위에 있지 않지만 직선과 직선의 관계기는 한 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찾으세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AB와 위치 관계를 말하라 했으니까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 BE, CA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거 DA 이렇게 될 거고 평행한 거 AB랑 평행한 거 요거 직선 ED 꼬인 위치에 있는 거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야 돼. CF 끝. 또 쭉쭉쭉쭉쭉 가다가 생각 기울기 저 오른쪽 밑에 아니다 그 위에도 필요하겠다. 아까 여기서 4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AB라는 직선이랑 CD라는 직선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네. 약간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거든. 쭉 갖다 끌어와. 그러면 90도 되는 거고요. 어이없지? 근데 그거 알아채야 돼. 갖다 붙였을 때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 말고 얘랑 평행한 애로 대신 대체해도 괜찮거든? 요거랑. 그러니까 요 AB라는 직선이랑 요거랑 의 위치 관계를 봐도 되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아까 AM, 난 지금 AM을 한 거였거든. AB는 요렇게 생겼네. 그치? AB와 CD 각 땡겨오면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와 평행한 애를 자꾸 골라와서 걔네 둘의 각의 관계를 보면 돼. 사각뿔이라 그랬고 중점이니까 요거 정삼각형일 거니까 60도 뭐 이렇게 되겠지? AM과 BE AM과 BE 그게 그럼 이제 90도가 되는 건 거고. 여기 AB와 CD 얘 대신에 여기를 쭉 끌고 오면 얘네 둘의 관계를 물어보는 각도. 그러니까 60도. AE와 DF DF 요거는 어떻게 끌고 와야 되냐? DF 이거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 말고 이렇게 생긴 애 둘 사이의 각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60이었을 거야. 120 근데 그거 말고 120 뒤에 여기 60만큼 더 꺾였으니까 있잖아 아까 알아보기가 힘든 두 직선이면 하나 평행한 애를 찾아서 하라고 AE랑 평행한 애를 찾잖아? 그러면 여기 있다? 그건 뭐야? 그래서 AE 대신에 CF로 바꾸고 CF랑 DE의 각도를 찾아도 돼. CF랑 DE DF 그럼 얘 사이 이루는 각도 60도지. 그래서 얘도 60도야. 띄웁니다. 됐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ABC라는 평면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말하세요. AD 직선, BE 직선, CF 직선.
그게 1번 답. 그 다음에 포함된다. 포함되는 직선은 AC, BC, AB 이렇게 세 개고, 평행하다라는 건 아까 얘랑 평행한 거 얘, 얘, 얘 이렇게 세 개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보이시오? 보이시오는 됐고, 여기 이제 이거 직선 AG와 EFGH가 이 바닥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직으로 자꾸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닥에 수직으로 꽂아야 돼. 그럼 요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 관계고, 내가 여기 길이 1, 1대 1대 얘는 루트 2, 그럼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 코사인 그 끼인 각은 루트 3분의 루트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7번 해봐. B가 EFGH. 뒤에서 수직으로 꽂으면 여기에 가게 돼 있어. H에 가게 되고, 그럼 결국 EH랑 얘와의 관계를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45도가 돼. 넘어갈게. 오른쪽 그림에서 평면 ABCD와 다음 위치 관계에 있는 평면을 말해달래. 만나는 평면은 얘 하나, 얘 둘, 얘 셋, 얘 넷. 총 4개. 평행한 애는 요거 하나 대답해주면 되겠다. 끝. 증명하시오. 평행한 증명하시오 됐고, 이제 중요한 거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BC가 2래. BC가 2, AD가 루트 5.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아까 이게 옆면. 그럼 옆면에 꼭다리가 오는 곳이 어딘지를 딱 수직으로 꽂아야 돼. 그러면 이대각선과 이대각선의 딱 정중앙에 오게 되거든.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 관계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쨌든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지금 내가 내리꽂은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봐줘야 이 옆면하고 밑면 사이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긴 1이 될 거고, 이 옆면의 모습이 2 루트 5거든. 그럼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루트 5 빼기 1 하니까 2, 이 길이가 2, 1, 피타고라스 해주면 여기가 루트 3. 각의 크기는 1대 루트 3대 2, 여기는 60도입니다 하고 구할 수 있어. 다음 얘는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평면 CHF와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럼 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 여기 있네. 그리고 이 파란색에서의 여기를 찾아.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만큼의 각을 말하는 거야. 그림 이해됐어? 여기서도 이 옆면이랑 밑면의 각을 알고 싶으면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꽂아. 그럼 여기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기 위해 여기서 또 수직으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우삼각형으로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여기를 찾는 거야. 다시 이 파란색하고 저 바닥에 있는 애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내려.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또 수직이거든? G2의 일부야. 그리고 H.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만큼이 저 둘 사이의 각도가 되는 건 거지. 그럼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변 길이 1이라고 뒀을 때 바닥 1대 1대 루트 2. 근데 거의 절반까지 왔으니까 이 길이는 루트 2의 반절.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4분의 2 더하기 1, 1은 1. 그럼 2분의 루트 3. 이제 2분의 3인데 루트 씌워주니까 2분의 루트 6. 근데 구하라는 게 둘 사이에 끼인 각의 코사인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2분의 얘가 정답.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에요. 혼자 다시 퍼요. 삼수선이 뭐냐면 수선, 수직인 선이 3개 있다는 뜻이야. 내가 어떤 점에서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내렸어. 그리고 이 바닥에서 얘랑 수직인 걸 내렸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이랑 이렇게 하나 그었을 때 여기다 그릴게. 자, 한 점에서 내가 이거 수직으로 그었어.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그었어. 그럼 만나는 여기 있는 이 직선이랑 만나는 어떤 애를 이렇게 긋잖아? 그럼 얘랑 여기도 수직이야. 이거 긋잖아? 그럼 이 빨강이랑 보라도 수직이다. 그래서 수선, 여기 수선, 수선. 수직인 게 3번 나타난다고 해서 삼수선 정리야. 알겠지? 그래서 순서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얘는 얘와, 그러니까 수직이고 수직이면 얘와 얘가 수직이에요를 결론을 낸 거고, 얘는 얘가 수직, 얘가 수직이면 얘네 둘이 수직이에요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고, 얘는 얘가 수직, 바닥이랑 얘도 수직인 애 직선이 만나면 수직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 3개짜리 모두 수직이에요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결말인 거라고. 여기 잘 보면 자, PA의 길이를 구하세요 해서 PA, 이 길이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 아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수직, 여기서 여기로 내리면 수직으로 또 내렸고, 여기랑 여기 수직이라고 조건을 잘 달았으면 얘랑 얘도 수직이에요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된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이 길이는 루트 4 더하기 9 루트 13이고, 이 길이가 2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다시 또 피타고라스 가는 12 더하기 13 루트 25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선분 CK의 길이를 구하래. CK 수선 찾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바닥으로 수직 내렸어. 그리고 여기랑 수직 관계래. 그럼 여기랑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일 수밖에 없어. 선분 CK의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높이는 또 1이고 여기 길이를 먼저 좀 알아봐야 돼. 여기 길이는 말이지 내가 바닥을 갖고 오면 HF 이었을 때 G에서 수직으로 내린 부분이야. K라는 부분이.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여기가 4, 여기가 3.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길이가 4, 4, 16 더하기 3, 3, 9니까 5. 그러면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가 넓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똑같아요 했던 중3 때 공식 기억나? 모르면 넓이로 구해주면 돼.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가 넓이잖아? 얘 넓이 6이네? 그럼 5 곱하기 얘 나누기 2도 6이 나와야 돼. 그러면 5분의 2 곱해주면 5분의 12. 이거 5분의 12야. 요게 5분의 12야. CK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루트 예제곱 더하기 25분의 144. 계산해주면 정답입니다. 169. 그럼 5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여기로 수직 내렸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A라는 지점에서 얘한테 수직을 내리면 딱 정 가운데로 갈 거야. 요렇게. 얘가 3, 얘가 3.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면 내가 이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도 수직이 될 거야. 점 P에서 BC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보라색 길이를 구하라 라는 거랑 똑같아. 거리라는 건 수직으로 내려간 부분을 거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3 BC가 6 이 길이 똑같은데 여기가 6이라는 건 루트 2로 나눈 거 그러면 3루트 2라는 거고 여기가 그러면 3루트 2면 여기 그냥 3이었겠구나. 여기도 3. 그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해서 보라색은 피타고라스 5라는 길이가 돼요. 아까 정사형까지 설명할게. 이거 어려우니까 다시 꼭 들어. 올릴 테니까. 정사형은 기울어진 애가 그림자가 생겨서 비쳐서 만들어진 애가 정사형이야. 정사형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B2라는 선분을 EFGH 이 바닥에 대해서 정사형 시키세요 하잖아? 수직으로 내려 꽂으란 얘기야. B에서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 이 직선 이미 있잖아. 이렇게 내리 꽂아지게 돼. 여기. 그리고 F라는 지점은 이미 밑변에 있었으니까 아까 그 아이의 정사형은 이 선분 B2의 정사형은 EF가 되는 거예요. EF가 답이야. BTE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 요 삼각형의 정사형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바로 내리꽂은 얘, 얘가 바닥으로 내리꽂은 얘, 원래 붙어있는 얘 해서 요게 바로 정사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정사형은 그림자야. 정사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직선은 원래 직선에다가 코사인 그 둘 사이의 각도를 하면 정사형의 선분 길이가 되는 거고 원래 길이가 8이었던 애를 각도가 30 정도 되게
바닥에 그림자를 내리면 이 길이가 뭐니? 라고 묻는 A', B' 질문은 원래 길이에다가 코사인 끼인각을 곱하면 정사형이에요. 해서 8 곱하기 코사인 30도 넣어주면 답이야. 얘는 그럼 원래 10이었던 길이에 어떤 각을 곱했더니 정사형의 길이가 나왔어. 그럼 코사인 세타 찾을 수 있는 거지. 넓이도 똑같이 적용돼.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이래. 이렇게 생긴 바닥 평면 알파가 있고 이렇게 생긴 평면 베타가 있을 때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 여기가 30이래. 물론 안 그래 보이지만 근데 평면 베타 위에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네. 여기에 정삼각형이 삐롱삐롱삐롱 이렇게 있대. 그러면 이 정삼각형을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 시켰을 때 짠, 짠, 짠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얘 넓이는 뭐니? 라고 물어도 원래 넓이의 4분의 루트 3 예제곱 그리고 4루트 3이었던 애를 코사인 끼인각을 해주면 정사형이에요 라고 해서 넓이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길이든 넓이든 다 똑같다는 거 알면 되고 자, AFC와 AFC 이 노란색이랑 이 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GH GF 바닥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정사형 시켜. 얘 바닥으로 내리꽂으면 여기 얘 바닥으로 내리꽂으면 여기 얘는 여기. 노란색이 위에서 햇볕을 막 쏘잖아?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 빨간색의 넓이는 한 면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내 맘대로 1이라고 해주면 1 곱하기 1 곱하기 나누기 2분의 1일 거고 저 노란색의 넓이는 여기가 1이면 여기 한 면 길이가 루트 2짜리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예제곱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지. 그러면 노란색 넓이에다가 코사인을 곱했더니 밑에 바닥 넓이가 됐어요 를 통해서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3분의 루트 3입니다 하고 답을 낼 수가 있어. 됐어. 그러니까 바닥에 꽂힌 애들의 넓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 때 어려워했던 저 각도 둘 사이의 각도를 구하세요 문제 있지 저거. 나 이것도 다 정사형으로 풀 수 있기는 해.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면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애가 있는데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이번에는 이 파란색 넓이 뭐니? 라고 묻고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파란색 넓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둘 사이에 끼인각을 하면 밑면 넓이가 나와야겠지. 빛을 이렇게 쏜 거니까. 밑면 넓이는 339파이가 될 거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고 S를 찾고 싶으면 루트 3분의 2를 곱해서 원래 요 파란색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요런 문제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그림자는 내가 바닥이 평평하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위에서 내리쬐는 게 그림자고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정사형인 거야. 그러니까 기울어진 애 곱하기 둘 사이의 각도를 했을 때 밑에 평평한 애가 되는 거거든? 자, 이거 햇빛이 바닥에 예쁘게 꽂히는 거 아니잖아. 햇빛 여기에 꽂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 햇빛이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원래 넓이. 근데 코사인 둘 사이의 각도 60도를 했더니 축구공의 넓이가 나오더라. 반지름 길이가 11짜리라고 했거든? 그럼 121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바닥 그림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다가 내가 설명해서 보낼게. 그래서 기본 내용은 됐으니까